근데 남학생이 오려면은 좀 짝수로 와야 되는데 덩어리로. 이렇게 혼자 오면은 이게 알지 너희들 그 여학생 많은데 남자 혼자는 못 있는 거. 애가 애들 막 주눅 주눅이 들어가지고. 옆반에 남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거기서 좀 데리고. 그럴까? 살짝 꼬셔가지고. 절대 남자 가만히. 그 남자 근데 한 명이면 안 돼. 한 명이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많은데 여자 혼자는 있을 수 있거든. 보통 이게 가능한데 유독 여학생 많은데 남자 한 명 있으면은 애들이 적응을 못해. 뭔가 그 기에 눌려가지고 여자 많은 좋은 거 아니에요? 나약해 모르겠어. 애들이 적응을 못해. 걔는 약간 특이 케이스. 아 그런 케이스도 있지. 가끔 진짜 막 극 이어가지고 막 활동적이고 그런 남자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이게 흔드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길을 못 펴 애들이. 왜요? 여자 많이 소문 들어보면. 남자 2명을 데려가야 되겠네. 짝수로 혼자 외롭지 않게. 한 명은 오지 말고 친구를. 그래서 쌍으로라고 해야 되겠어. 이왕이면 알았어. 내가 면접을 보고 선발해야 되겠네. 아 너무 좋아요. 봐봐. 만족. 이게 아니면 타요. 등차수를 합공시 한번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이거 안 외워지지? 우선 일반 항공수 어떻게 되니? 일반 항은 A1 N-1D. 아직은 이거 좀 암기가 안 돼가지고 적어놓고 시작할게. 그 다음에 SN은 2가지 있다고 그랬지? 2분의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항수 곱하고 이거 나눈 거. 요거 하고 두 번째 공식은 요거였지? 2분의 N에다가 2A N-1D까지 됐니? 이거 오늘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 이걸 오늘 좀 이해해야 돼. 이게 내신에 나올 건데 이게 좀 나오면 어려워. 봐봐. 뭐에 관한 거냐면 SN의 구조에 대해 잠깐만 얘기할게. 등차수열 합이지. SN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볼게. 얘. 요걸 한번 관찰해봐 얘들아. 얘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전개 한번 해볼게. 그치? 전개를 하면은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SN은 뭐냐면 얘 전개해볼게. 그러면 얘 D가 N만 나고 N만 나니까 2분의 D의 N제곱 이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쩌고 얘는 관심 없어. 이거의 N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다시 한번 이 전개 한번 해봐. 이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 전개하면은 최고차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N에 관한 2차식인데 최고차 개수가 바로 2분의 D가 돼.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첫 번째 N에 관한 2차식. 차수가 2차야. 그 다음에 최고차 개수는 뭐가 돼? 공차의 절반. 그치? 그래서 2분의 D가 바로 최고차의 개수지. 개수가 될 거고.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3번이야. 3번. 3번 성질이 제일 중요한데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없다. 이게 오리지널 등차 수열의 특징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따가 뭘 배울 거냐면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나와. 그럼 우선 거기 메모만 해놔봐. 그럼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 우선 이따 증명하겠지만은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1항부터 등차야.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2항부터야. 2항부터 등차. 이거만 적어놔 우선. 이따가 이거 한번 해볼게. 요거를 이해해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게 얘야. 저거만 넣고 말 나온 김에 이거를 한번 하기에 앞서서 우리 개념원리 있지? 개념원리에 나온 걸로 한번 볼게. 우선은 228페이지 가볼까? 228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가 등장하냐면 SN과 AN의 관계가 나와.
SN과 AN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얘들아 지금 적은 요 놈은 등차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모든 수열에 다 적용이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SN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니? S는 뭐의 약자면 썸의 약자야. 그 썸 탓할 때 썸이 아니라 그 썸이 아니라 SUM 알지? 썸. 합.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S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념 자체가 1항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얘하고 AN의 관계야. 그럼 내가 만약에 SN을 알고 있어. SN을 알고 있는데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구하면 돼. 이거는 SN이 N항까지 합이면 얘보다 항번호 하나 적은 애 있지. N-1은 어떻게 될까? A1, A2 해가지고 어디까지니? N-1까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변변 빼주시면 돼. 변변 빼면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그럼 변변 빼면은 얘네들이 줄줄이 사라지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SN-SN-1이 바로 뭐다? AN이라는 중요한 관계식이 나오지.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빼버리면은 덩그러니 뭐만 남아? AN만 남잖아. 그렇지? 근데 중요한 성질은 아무 때나 성립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제약 조건이 붙어. N이 몇 항부터? N이 2보다 크거나 돼야 돼. 왜냐면 N이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0항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니? 0항은 존재하지 않아. 1항이 제일 적은 거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될 때야. 알겠니? 그럼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지. 봐봐. 내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두 개를 한번 해볼게. SN이 n제곱 더하기 2n 요거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SN이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 요거 두 가지 경우 해볼게. 두 가지 경우. 지금 하나는 상수항이 없고 하나는 상수항이 있잖아. 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n에 관한 2차식이지 둘 다?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겠지? 등차 수열의 합이 바로 뭐냐면 n에 관한 2차식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어. 그럼 얘는 A에는 등차겠구나. 뭔가 추론이 가능해. 그럼 여기서 A는 한번 구해볼게. 첫 번째, 요 경우에 A는 한번 구해볼게. A에는 어떻게 구한다? A에는 방금 요거 이용할 거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를 통해서 구하지.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니? N은 2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1항은 어디서 구하냐 이거야. 1항은 따로 구하면 돼. 다시 한번 봐봐.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데 성립이 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여기서 별도 구하면 되잖아. 1항까지 합하고 동일한 개념 아니니? 그치? 그래서 봐봐. 요거 한번 볼게. AN은 뭐가 되냐면 SN이니까 n제곱 더하기 2n 요거에서 뺄 거야. n-1이니까 n-제곱에 요거 되겠지.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제곱 사라질 거야. n제곱 사라지고 여기 2n에다가 얘 하면은 2n 되겠지. 2n 이제 2n 될 거고 상수항 계산합시다. 상수항 계산하면 여기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요거 남지. 되니? 요게 바로 뭐냐면 AN이야. 내가 계산을 해버렸어 이렇게. 근데 얘는 중요한 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용이 되는 거야. 2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1항은 S1에서 별도로 구한다고 그랬지? 그럼 S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3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구해야 돼 원래. 1항 따로 2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 따로. 그런데 봐봐. 얘는 원래 2항부터 적용이 되는 애인데 여기다가 슬쩍 내가 1을 집어넣어도 얘가 나오지. 얘는 원래 2부터 들어가는 애인데 여기다가 슬쩍 내가 1 집어넣어도 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일반항 A에는 그냥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1항부터 이렇게 등차수열이 나와. 그런데 비교할게 얘야. 봐봐. 얘 한번 해볼게. 상수항이 얘는 있어. 상수항이 있는 경우지.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AN 구해볼게. AN은 SN-SN-를 구할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구해주시면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에서 빼기 n-1의 제곱에 2의 n-를 빼기 1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게 1이 사라질 거니까 얘랑 똑같은 결론이 나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2n 플러스 1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AN이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지? 그럼 이때 A1은 어디서 별도로 구한다? S1에서 별도로 구한다. 여기다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그렇지. 그 얘는 아주 특이한 수열이야. 뭐냐면 1항 별도로 놀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안 나오잖아. 얘 수열은 실제로 나열하잖아. 요 AN이라는 수열을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이 4야. 두 번째 항부터는 1로 들어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5가 되지? 그렇지? 7, 9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1항 따로 놀고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애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봐봐. 요약하면 이거야.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더라.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인데 1항부터 등차 수열. 됐니? 서술형 문제에서 만약에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라면 이 자체가 답이야. 이 자체. 요걸 적어야 돼. 알겠니? 요 경우는 요게 답이 되는 거고. 왜냐면 얘는 1항부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1항 따로 놀고 2항부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야 돼. 답을 적을 때. 알겠니? 그렇지?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2항부터 등차다. 그걸 기억하자고. 할 수 있겠니? 됐어. 그거에 관한 내용 했어. 그래서 거기 그 228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볼까? 맨 밑에 보면은 거기 보충학습 보이니? 거기 괄호 3번 묶어 볼게. 거기 SN이 AN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C 이러한 꼴일 때 C가 0일 때하고 C가 0이 할 때 나눴지? 즉 상수항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나눴어? 그러면 C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상수항이 없는 거니까 1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고 만약에 C가 살아있으면 0이 아니라면 2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2항부터. 알겠지? 됐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분합만 하면 끝나. 부분합에 관한 거 잠깐 볼게. 이거는 객관식용으로 이거 알고 있으면 좀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합을 알아야 돼. 이거는 등비에서 똑같이 정리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가져와 볼까? 우리 봅시다. 30판까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 S10. S10이 55고 S의 22. 예를 들어서 210이래.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럴 때 S의 39 하라. 이런 거 한번 문제 내볼게. 그럼 이거의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면 이거야. 정석적인 풀이 한번 먼저 해볼게. 그러면 지금 얘는 우리가 저기 봐봐. 요 합이잖아. 요 공식 쓸 거야. 지금 두 번째 공식. 그치? 그러면 얘는 10판까지 합이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저기 공식 앞에 n이잖아. n은 항수야. 항의 개수 10개지. 10개.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 얘 모르니까 2a. 그 다음에 n-1니까 9d.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되니? 요게 얼마다? 55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지? 2분의. 항의 개수 20개야. 그럼 여기 20.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 n-1니까 19의 d지. 얘가 얼마? 210이다. 이거지. 그러면 요 조건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뭘 묻는 거니? 30판까지 합이니까 2분의 30에다가 2a 더하기 29의 d 구하죠. 이 문제지?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지금 a, d 문자 보는 거 2개지? 그 다음에 조건 2개니까 당연히 연립이 돼.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 그치? 연립하기 너무 귀찮지? 연립하면 돼. 이거 연립해서 연립을 해가지고 a하고 d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등차 수열은 부분합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항의 개수 똑같이 끊잖아. 그러니까 봐. 10개씩 끊었어. 1항부터 해가지고 여기 10항까지. 그 다음에 20항. 항의 개수 이렇게 똑같이 끊잖아. 그러면 요 10개들의 합, 10개들의 합, 10개들의 합. 이걸 부분합이라고 그래. 부분합. 이 부분합끼리도 등차수를 이루어. 그치? 요놈들의 합, 이거 얼마니 지금? 55지. 그 다음에 얘들아, 요것만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 210에서 55 빼봐. 210에서 55, 155니? 그치? 요거만의 합은 155 아니야? 여기까지가 21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될까? 얘네끼리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랬어. 그럼 요것만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지금 차이가 100씩 커지잖아. 255 됐니? 그러면 S30 얼마가 돼? 세 개 더하면 되잖아. 할 수 있겠니? 다시 한번. 부분합의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합공식에 투입한 다음에 연방을 풀어야 돼.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분합의 원리를 좀 이용하겠다는 거지. 객관식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부분합은 별게 아니라 항의 개수를 똑같이 끊었어.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똑같이 개수를 끊으면 걔네들의 합, 요놈들의 합, 그 다음에 요놈들의 합, 요놈들의 합 걔네끼리도 뭘 이룬다고?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럼 봐봐. 10항까지 여기까지가 얼마래? 55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래? 210이야. 그럼 얘만은 얼마? 155. 그러면 얘네들이 등차를 이루는 얘기는 차이가 얼마야? 100이잖아. 그럼 여기 100 더하시면 얼마야? 얘 255지? 그러면 S39하래. 3개 더하면 답이잖아. 이것이 빠르지? 스피드가 달라. 그래서 이 부분합 이론은 등비에도 적용이 돼. 나중에. 항의 개수 똑같이 끊잖아. 그러면 걔네끼리도 등비를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스피드가 조금 더 생겨. 연방 푸는 것보단 당연히. 이거 좀 알고 있자고. 할 수 있겠네? 집이야? 보내줘.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제 좀 봅시다, 이제. 문제 좀 보고. 앞에서도 좀 볼게. 그래서 그 유형 1번 쪽부터 가볼게. (824번) 갑시다. 등차수열은 우리가 이제 일반항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은 등차수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첫째 항과 공차겠지.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요소 있잖아. 직선은 뭐가 중요해? 직선은 한 점과 기울기지?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 그거만 하면 끝나. 그러기 때문에 봐봐. 824번 가볼게. 824번 가보시면 등차수열 얘가 있고 824번 갑시다. 수열이 이렇게 돼 있어. 20,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4, 11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럴 때 지금 마이너스 118, 마이너스 118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지? 그러면 첫째 항은 이미 알고 있네. 얼마야? 20. 공차 얼마니? 공차? 공차 D는 마3인 거 되겠니? 그렇지. 그럼 우리가 가장 초보 때는 그냥 공식에 투입하는 거야. 뭐냐면 일반항 어떻게 돼? 일반항은 첫째 항 20 더하기 n-1의 d지. 그러니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n에다가 플러스 23 되겠어. 이게 바로 일반항이다.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한번 확인 작업할까?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지 확인. 맞지? 2 집어넣으면 나오니? 맞지? 제대로 구한 거야. 됐어? 이게 일반항이지. n번째 항. 그러면 118을 집어넣어서 몇 번째 항이냐 이랬지? 그럼 마이너스 118. 얘는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23이니까 이 n값 구하라 이 얘기니까 넘어가면 3n이 될 것이고 118에서 23을 뺐어. 95니? 아닌가? 95? 근데 숫자가 왜 이래? 어디? 아, 미안. 더해야지. 118다 23 더하면 141. 그럼 n은 뭐냐면 3, 42, 37에 21. 그러니까 n은 47. 그래서 47번째 항이 되겠지. 제47항. 그 다음에 거기 유지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2번 가볼까? 유형 2번. 뭐 이런 게 근데 기본적인 문제들이지. 829번 가볼게. 829번.
조금은 이제 등차 등비 같은 거는 좀 유연하게 풀 수 있어야 돼. 등차 수열 AN이라는 얘기 있고 2항과 6항을 더했대. 얘가 얼마? 20. 그 다음에 4항하고 5항을 더했대. 24. 이거지?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뭐만 하면 된다고? 첫째 항과 공차.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적을까? A에다가 공차 몇 번? 한 번. 맞지? 얘는 첫째 항에다 공차 몇 번? 5번. 이거 더해서 20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첫째 항에다 공차 몇 번? 3D.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4D. 24. 연립하라는 얘기잖아.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치? 할 수 있지 이거. 연립방정식.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은 여기 2A 6D지. 약분하면 A 더하기 3D지. 약분하면 이게 10이라는 얘기고. 얘도 2로 얘는 약분이 안 되네. 괜히 약분했다. 그치? 약분하고 변변 빼버릴게 그냥. 위에서 아래 빼버릴게. 밑에서 아래 뺄까? 밑에서 아래 뺄게. 그러면 7D에서 6D 뺐으니까 D지 D. D가 4. D4 나왔어. 그러면 A도 나오지? D4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6, 4, 24. A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문제는 A8 구하라 이랬어. 8항. 8항은 첫째 항 마이너스 2에다가 공차 몇 번이니? 7번이지. 됐니? 이렇게. 28에서 2 뺐으니까 26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형 3번 넘어가 볼까? 유형 3번에서는 832번 832번 지금 3항이 63 10항이 35 그럴 때 음수가 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해봐라 이거야. 그럼 얘는 일반항 먼저 구해야 되겠지. 일반항. 그럼 얘는 첫 번째 조건은 A 더하기 몇 D? 2D 됐니? 두 번째는 A 더하기 몇 D? 9D 35 밑에서 1을 빼. 밑에서 1을 빼시면 7D 마이너스에 28 D가 마이너스 4 그럼 저기 마사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71 됐어. 그러면 요거에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일반항은 첫째 항이 71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n-1 d지 d. d가 마사.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75.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어. 요게 일반항이지. n번째 항.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지? 뭐 확인 작업해도 돼. 3 집어넣었을 때 나오니? 나오잖아. 제대로 구한 거지. 확인 작업했지. 3 집어넣었을 때 나왔잖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n값 구하라 이거지. n은 당연히 항 번호니까 뭐가 돼야 돼? 자연수. 맞지? 그러니까 n은 넘긴 다음에 4로 나누면 크다로 바뀌겠지. 4분의 75. 이거 계산하시면 18점 얼마인가? 4, 9. 그렇지. 18점 얼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보다 큰 자연수니까 n은 19. 19항부터 음수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유형 4번인데 끼워 넣는 거. 끼워 넣는 거는 유형 8번이 정말 많이 나와. 합에서도 나오거든. 지금 봐봐. 유형 4번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 8번에 나오지. 내신은 유형 8번 쪽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 유형 8번에 보면 똑같이 끼워 넣는 거거든. 등차수를 합에서 훨씬 많이 나와. 유형 4번보다는 8번이 훨씬 중요하고. 836번 가볼게. 836번. 요 끼워 넣는 문제는 항상 그거를 조심해야 돼. 항 번호.
그럼 볼게. 836번을 보시면 1부터 100이야. 지금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1, A2 해가지고 몇 개 집어넣은 거니? 10개 집어넣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 100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얘가 등차 수열인데 얘가 등차야.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이 된다 이거지. 그럼 항상 끼워 넣는 거는 항번호 좀 신경 써야 돼. 얘들아 요거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몇 번째 항이니? 여기서부터 1항이라고 하면 얘 몇 번째 항이야? 여기 10개 있지? 10개, 11개, 12번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별도로 막 새로 수열 이름 붙여봐. 얘를 B1, B2라고 하면은 B3 이렇게 이름 붙이면 얘는 B의 11, 얘가 B의 12란 말이야. 얘는 12번째 항이야. 왜냐면 얘가 첫째 항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100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이 누구니? 얘지? 1 더하기 N-1D잖아. 근데 얘가 몇 번째 항이야? 12번째니까 조심해야 돼. 그치? 얘를 신경 써야 돼. 12번째니까 D를 몇 번 해야 되니? 11번. 11D 이렇게 적어야지. 되니? 요거. 항상 끼워 넣는 건 뭘 조심해야 돼? 항번호. 얘가 첫째 항이 될 거잖아. 여기 10개지. 그럼 얘는 몇 번째? 12번째야. 여기 전체가 등차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했어? 얘는 12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1번. 이렇게. 그 공차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니? D는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공차 D가 나왔어. 그럼 지금 문제는 A7을 구하래. 얘들아, A7은 7번째 항이 아닌 거야. 여기서 A7은 뭐에 해당해? B8에 해당하지? 8번째 항인 거지, 실제로. 여기부터 해당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7번 더해줘야 돼. 왜냐면 실제로 8항이잖아, 얘는. 8항이니까. 그래서 끼워 넣는 문제는 항번호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얼마냐면 64가 되겠지. 삼각함수보다 할만하지 않니? 네. 원래 삼각함수가 더 어려운 거야, 수열보다. 삼각함수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도 수열은 뭔가 딱딱 떨어지는 맛도 있고, 그래서 외울 거면 확실히 잘 외워주고 하면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 저거 다 반드시 외워야 돼. 저거는 반드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그냥. 벌떡 일어나면 좋아요. 그래? 자신감을 갖고 해야 돼. 여기가 삼각함수보다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수로 함수보다는 더 나을 거다. 물론 가끔 뭐 심한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거야 뭐 논외로 치고. 그 다음에 유형 5번 가볼게. 유형 5번 가보시면은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룬다. 등차 중항이지? 뭐가 기억나야 되니?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같다. 항상 그거지. 그러니까 840번 같은 거 보시면 840번 3개가 있는데 걔가 뭘 이뤄? 등차 수열 이룬데 840번 보시면 x-1하고 그 다음에 x제곱하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7이 있어. 이 3개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를 이룬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등차 수를 내려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이다. 아까 전에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식을 바로 만들어야 돼. 가운데 거의 2배 2x 제곱 얘는 얘와 이거의 합이다. 4x에 플러스 6이 된다. 이렇게 식을 바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x의 제곱에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 되니까 x 마3에다가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어. 그래서 지금 문제는 x 값이 2개 나오지? 이것들을 합구하라. 정답 2.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세수가 등차 수열, 내수가 등차 수열. 이거 한번 잠깐 볼게. 얘도 내신에 좀 종종 나와. 세수가, 왜냐면 3차 방정식하고 관련이 4개 딱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수가 등차 수열. 이게 2개만 알면 돼. 5개는 안 나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룬다 이러면은 우리가 세수를 뭐 A, B, C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문자 3개 쓰는 게 아니라
문자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지. 센터를 A로 잡고, 그치?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 다음은 당연히 A 더하기 D가 될 것이고, 바로 이 직전은 A 마이너스 D가 되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둔다. 그래야지만 더했을 때 이 D가 뿅 사라지고 아주 이쁜 애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네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면은 얘는 짝수잖아. 짝수니까 이런 식으로 센터를 못 잡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니? 센터를 이렇게 잡는 거지. A 마이너스 D하고 A 플러스 D 이렇게. 그치? 센터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 차이가 얼마니? 차이가 2D지 2D. 그러니까 이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3D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 저는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렇게 둔다. 그러니까 홀수기일 때하고 짝수기일 때하고 두는 방법이 좀 달라. 그리고 우리가 3개하고 4개 말면 돼. 더 이상 나오진 않아.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845번 가볼게. 3차 방정식. 845번. 지금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 근계수 관계 떠올라야 되지? 마이너스 6x 제곱에 kx에다가 플러스 24는 0이야. 이거의 세 실근이 뭘 이룬다? 등차 수열. 그치?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값 한번 구해보시 이거지. 그러면 세 실근을 어떻게 잡자고? 이렇게 잡자고. 그렇지? 그러니까 세 개의 실근 자체를 센터로 A로 잡고 하나는 A 빼기 D,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잡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세 근의 등차 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A, B, C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지 계산이 편해.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오랜만이지. 세 근의 합 어떻게 되니? 세 근의 합. 이 세 개를 더했어. 그러면은 3A가 되겠지? 3A가 마이너스 이놈분의 되는 거 알지? 얼마? 6이 돼야 되지. 그치? 항상 근계수 관계는 뭐부터 출발이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부터 출발이니까. A는 얼마? A 값 2 나왔네. 그러면 두 번째 D 값 찾아볼게. D 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 볼게. 얘는 세근의 곱과 관련있지?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은 이 세 개를 곱했어. 세 개를 곱했어.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D, 얘는 2 플러스 D잖아. 얘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4 마이너스 D의 제곱 이게 될 거고, 거기에 A가 2니까 이것까지 곱한 거지. A가 2야? 2 집어넣은 다음에 곱해봐. 얘 아니야? 요거 두 개 묶으면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맞지? 이게 바로 세근의 곱인데 걔가 뭐가 돼야 되니?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4. 여기서 뒤에 값 나오네. 그러면 얼마니? D의 제곱이 8 32 루트가 나온다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구할 필요 없겠구나. 이거까지 구할 필요 없네. 봐봐. 지금 우선 구했는데 숫자가 좀 깔끔하지 않지? 괜히 구했네. 어차피 지금 K값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가 한 근을 찾단 말이야. A가 2잖아. A가 2야. A가 2잖아. A가 2면은 한 근이 2란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확인하면 되겠네. 그냥 이 문제는 그냥 구해봤거든, 우리가. 구해봤는데 굳이 얘를 구하지 않고도 답이 나오지. 그래서 x 이퀄 2가 지금 근이야. a가 2인 거 찾았으니까. 따라서 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냥. 2 집어넣으면 될 거고, 4, 6에 24. 여기 2k. 그 다음 플러스 24. 여기 되면 되지. k는 마사가 되겠네. 그 다음에 유형 7번에서 오늘 딱 유형 8번까지만 할까? 그래도 숙제 보면 좀 질문 많니? 조금 있어? 그러면 어차피 다음 복습시험은 일요일날 복습시험은 삼각함수 낼 거거든. 다음에 등차하고 등비까지 다음 마무리 지어볼게. 다음 시간에 유형 7번까지만 합시다. 그럼 유형 7번까지만 할 건데
851번 발표쳐야 돼. 얘가 내신 아주 다골 문제야. 851번. 851번. 얘가 내신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애야. 봅시다. 지금 등차 수열에서 A1이 6이고 첫째 항이 6이야. 그 다음에 10항이지 10항. 얘가 마이너스 11에. 그럴 때 지금 문제는 절대값이 붙었어. 이거 어떻게 구하니? A1, 절대값 A2, 절대값 A3 해가지고 A20까지. 모든 항에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더하라 이 얘기지. 그럼 절대값의 기본 원리 생각해봐. 절대값은 항상 뭐가 중요해? 그 절대값 안에가 음수냐 양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요 수열은 어떤 수열이지? 봐봐. 우리가 첫째 항이 6이야. 10항이 이거야. 그럼 얘는 증가하는 수열이야? 아니면 감소하는 수열이야? 이거겠지. 감소하는 거겠지? 그렇지? 공차부터 구해볼까? 공차 얼마니? 10항은 봐봐. 10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첫째 항 6에다가 공차 몇 번? 9D지 9D. 10항은 원래 이렇게 구하잖아.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해서 그게 결과가 마이너스 12 나왔다 이 얘기야. 공차 얼마란 얘기니?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2씩 막 줄어드는 수열인 거지 얘는. 2씩 줄어들어. 그러면 얘는 6부터 시작해가지고 2씩 막 줄어들 거잖아.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존재하지. 그게 어느 항인지만 찾으면 돼. 그렇잖아. 이거에 뭐 일반항을 굳이 구하자면 이거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연습 삼아서. 그럼 첫째 항이 6이고 그 다음에 n-1에 d가 유놈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8이 돼. 그치? 이게 지금 일반항인데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음수가 되면은 우리가 절대값은 어떻게 벗길 거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 벗길 거니까 그치? 음수가 되는 거는 언제냐면 n이 4항이네. 실제로 그렇지. 이게 여기가 6이야. 그 다음에 4, 2, 그 다음에 4항이 0이잖아. 5항부터가 음수로 바뀌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4항까지는 그냥 벗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절대값이 들어간 거는 1항부터 2항, 3항, 4항까지는 그냥 벗기고 5항부터는 마이너스를 달아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어떻게 돼? 6, A7 뭐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거 아니니? 절대값을 없는 상태로 만들면 얘 아니야? 얘가 5항부터 음수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이런 거 구할 때에는 뭐가 편하냐면은 초딩가우스 공식이 편해. 초딩가우스 공식이 뭐였니? 2분의 한글로 기억해 봅시다. 2분의 항 개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의 합. 그러면 요 4개 합 구해볼까 얘들아?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4개. 첫째 항 여기다 1 집어넣었어. 얼마야? 첫째 항은 6인 거 알고 있지? 마지막 항은 얘잖아.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이거 아니야? 요 4개들의 합 구했지? 됐니? 초딩가우스 공식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구해볼게. 5부터 20항까지 구해볼게. 그럼 여기서는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마지막 항이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개수 몇 개니? 여기서부터 5부터 20까지 몇 개야? 얘들아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해? 경계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 경계가 다 들어가면 얘도 들어가고 얘 다 들어가지? 그럼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되잖아. 16개지. 16개. 그 다음에 얘가 첫째 항이니까 5 집어넣어봐.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20 집어넣을게. 2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2. 요게 나오지. 됐니? 이렇게. 이거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약분해주면 얼마? 2, 6, 12. 12가 될 거고 여기는 8 곱하기 34. 여기가 좀 숫자 크네. 8, 3, 24, 8, 4, 32, 272. 그럼 284. 그러니까 최종 답은 284 맞네. 그러니까 절대값 들어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돼. 몇 항부터인지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적은 다음에
초딩 가우스 공식이 편하다고 여기서는. 알겠니?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아니면은 뭐 굳이 뭐 요공식을 쓰겠다 하면은 요공식 써도 돼.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 85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숙제 부분 조금 질문 있니 혹시? 오늘 숙제가 좀 적잖아? 좀 개념 많겠다. 그 대신 도형 활용 조금 미흡한 사람들은 좀 공부 좀 잘해와야 돼. 이번 기말에서 삼각함수 도형 활용 거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 어려운 게. 지수야 이거 봐. 쌤 이거 봐요. 엄청 열심히 풀었어요. 이 아래 다 별이. 그랬어. 상주. 일단 질문 좀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같이 볼게. 781번. 781하고 788. 88. 그 지난 시간에 결석 2명 했잖아. 그 빨리 따라잡아야 돼. 이번에 주말 조금 들어갔을 때. 767번. 67. 번. 48번. 751번. 51번까지. 자, 요거 볼까? 끝낼 수 있겠지? 빠른 속도로. 48번부터. 74번부터. 봐봐. CD 원에 대접하는 삼각형. 봅시다. 이렇게 원에 어이구 미안해. 원에 대접한 사각형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B, C, D 여기를 A로 합시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A, B가 2 BC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75도 B 135도. 얘들아 원에 내접한 사각형 중학교 때 배운 거 하나 있는데 뭐 있니? 요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몇 도? 이거 180도인 거 알고 있니? 그치? 그래서 여기가 75도면 여기 몇 도일까? 105도 여기 45도 이거 적어야 되겠지 우선.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몇 도? 180도. 그 성질 이용할 거야. 근데 CD의 길이 구하라 이랬어. CD. 요 길이 구하라. 그러면 봅시다. 요 CD의 길이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변의 길이가 얘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요 길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지. 그렇잖아? 요 길이 공통변이잖아.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공통변이니까 이렇게 걔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그러면 AC 길이 코사인 법칙 써야겠다. 첫 번째 단계는. 그렇지? 지금 얘 이거 2인 거 알고 있잖아. 두 변과 끼인 각이야.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AC의 길이를 알 수 있지? 그러면 AC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코사인 135도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계산해주시면 6이니까 8 마이너스 2 루트의 12 2 루트 3이니까 4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4지 마이너스 4 루트 6 될 것이고 미안해 한꺼번에 할게 여기를 얘부터 해줍시다. 코사인의
135도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45도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로 적었어. 그럼 얘를 분배 먼저 합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에다가 루트 2 약분시키면 루트 3 플러스 바꿔주시고 이게 되겠네. 루트 2 약분시켰어. 그럼 요 전개하면 4 루트 3 사라지면서 빼기 4니까 8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식은 좀 두려웠는데 답은 그래도 요거는 AC 길이는 좀 깔끔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AC 길이는 얼마다? 2 루트 2. 얘를 먼저 구했어. 요 값이 2 루트 2다. 지금 문제는 CD의 길이잖아. CD의 길이. 요 길이 구하래. 그럼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 봐봐. 요거 한 쌍에 마주보는 변각 구조잖아. 그러면 요걸 좀 이용하면은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의 각을 또 찾아야 되는구나. 찾지 뭐. 그렇지, 봐봐. 지금 얘를 이용하려면 사인 법칙을 쓸 건데, 그럼 여기를 찾으면 요각을 알아야 되거든, 요각. 요각을 알려면, 요각이든 요각이든 하나만 알면 돼.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되겠다. 사인 법칙. 요각을 알아면 되지. 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네. 두 번째 갑시다. 사인 법칙.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쓸 거야. 135도가 바라보는 게 얘지? 사인 135도. 135도가 바라보는 게 2 루트 2야. 그러면 얘가 바라보는 거는 요각이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요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2. 이거의 2 루트 2. 얘가 바로 사인 세타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요 약분해 주시고 4네 4. 요게 4지. 따라서 4랑 얘랑 자리 바꾸면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어. 뭐야? 숫자가 그렇게 더러워. 야, 이 각을 못 구하겠네. 이 각은 구해야 되겠다. 야, 이거. 그치?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올 줄이야. 또 하나 한번 해볼게. 요거에 손입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알페 문제가 가끔 이렇다니까. 문제가 좀, 그치? 왜냐면 이게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야 되지. 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요각을 구해볼게. 요각을 알파라고 해볼까? 사인 법칙. 사인의 알파분의 2. 얘가 좀 더 가볍겠다. 그럼 4는 사인의 알파가 얼마냐면 이게 지금 4하는 건 구해놨지? 4분의 2니까 2분의 1 나오네. 그러니까 알파는 30도네. 그럼 여기가 그럼 75도라는 얘기야. 이 알파가 30도면 여기는 몇 도? 75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75면 75, 45니까 여기는 60도. 나왔네. 그래서 답만 내면 돼. 이제 CD의 길이지? CD의 길이 구하려면은 사인 법칙. 사인 45도가 바라보는 게 2 루트 2지. 사인 45도 얘가 바라보는 게 2 루트 2. 얘는 60도가 바라보는 게 바로 CD니까 사인 60도. 그 다음에 CD. 여기서 CD 길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3. 그럼 2 나란히 없애주시고 X자로 곱해주시면 루트 2의 CD. 얘는 루트 3하고 얘가 곱하니까 2 루트의 6이 되겠어. 그래서 CD의 길이는 2 루트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생각보다 이 문제가 상당히 키가 긴 문제가 나왔네. 그 다음에 751번. 얘들아, 우리가 삼각형 모양 결정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었잖아. 탄젠트는 안 배웠잖아. 그럼
그러면 탄젠트는 뭐로 바꾸면 돼? 코분해사로 바꾸면 되지. 그지? 그걸 이용할 거야. 봐봐. 그래서 751번 가볼게. 지금 탄젠트 A, 그 다음에 사인의 A, 얘가 탄젠트 B, 사인의 B.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코분해사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으면 얘는 코사인 A분의 사인 제곱 A. 얘도 코분해사지. 코사인 B분의 사인 제곱 B. 됐니? 우선 요게 좀 성립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X자로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되지. 그럼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줘.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제곱의 B. 얘가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제곱의 A까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입해주면 돼, 이제. 얘는. 코사인은 뭐였지? 얘가 없는 거. B하고 C지? 2BC 될 거고. B제곱, C제곱, A제곱. 됐니? 여기까지. 얘를 이렇게 바꿔야지. 그 다음에 요 놈은 2R분의 스몰 b의 제곱이니까 4R제곱분의 B제곱. 됐니? 이렇게. 우변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우변. 얘 B야. 그럼 B가 없는 거 누구 있어? AC. 2배의 AC.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4R제곱분의 A제곱까지. 됐니?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같은 것들 다 없애면 되겠어. 4R제곱. 가볍게 우선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EC. 그 다음에 여기 A 하나 약분되지. A 하나 약분되고. 여기 B 하나 약분되고. 그럼 남는 게 여기 좌변은 B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 남을 거고. 우변은 A 있고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됐니? 이렇게. 그럼 우선 전개합시다. 그럼 B세제곱, B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B. 얘가 A세제곱, 그 다음에 AC제곱, 마이너스 AB제곱.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한쪽으로 넘깁시다. 이쪽으로 넘길까? 이쪽으로 다? 우변 쪽으로. 그러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얘 넘어왔어? 그러면 여기 A 2차 플러스 A제곱의 B 될 거고. 넘어왔어,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제곱. 그 다음에 AC제곱. 마이너스의 BC제곱. 맞네? 제대로 또 넘어왔니? 0이지? 그럼 공통인수, 딱 보이네. A, B. 그치? 여기서 얘는 A-B. 공통인수 보이지? A제곱에 AB, B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AB 꺼내면 되잖아. 얘는 A, B를 꺼내면 A 빼기 B가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C제곱 묶으면 되지. C제곱 묶으면 A 빼기 B. 그치? 그래서 모조리 A-B라는 인수가 있어. A-B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끄집어내시면 A제곱에 AB에 B제곱. 그 다음에 얘 빠져나갔어? 플러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요게 되겠지. 계산 맞니? 그렇지? 계산 제대로 했니? 됐어. 그럼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이거 다시 적으면 A-B에다가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지. 그 다음 C의 제곱이게 될 거야. 그럼 얘는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얘가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돼야 되는데? 제곱이. 그럼 변의 길이 안 되잖아. 얘 양수단 말이지, 양수.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얘만 0이 되지. A하고 B 같네. 이등변이네. 이렇게. 757번. 97번. 이거 다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다 못하면 패스. 67번하고 다음에 하지 뭐. 67번은 우선 67번까지 하고 81, 88 이 두 개는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81, 88.
781, 788. 요거는 우리 일요일 날 합시다. 마지막 문제 67번. 67번 갑시다. 67번 보시면 평사야, 평사. 767번. 평사가 이렇게 있고, 요게 3, 요게 4. 그 다음 여기가 60도지? 그치? 즉, 문제 보시면 AB가 3이고 BC가 4인 평사가 있고, 대각선을 이루는 각이 나와 있어. 그럴 때 넓이 구하라 이거지. 지금 우리가 봐봐. 평사의 면적 공식은 하나 있단 말이야. 요 각을 알면 되잖아. 근데 요 각을 알 방법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각형에서 면적 하나 구할 수 있는 거 있죠. 어떤 경우 있니? 대각선의 길이 알고 그 대각선 이루는 각 알면은 공식 있었잖아. 얘는 왠지 그거를 물어보면 문제 같아. 왜냐면 평사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아. 요게 A면 얘도 A 아니야? 요게 B면 얘도 B잖아. 그렇지. 이런 관계 있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경우지. 그렇지? 그래서 우선은 지금 봅시다. 조건이 넓이 구하는 거지. 그러면 요 삼각형 하나 쳐다볼까? 요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가 구조니까 첫 번째 코사인 법칙 한번 봅시다. 코사인 법칙으로 가보면 3의 제곱 9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에다가 끼인가의 코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관계식이 등장하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 빼기 9는 0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등장하지. 그렇지 않니? 그럼 뭐 이제 또 하나씩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차피 문자 두 개니까. 그럼 여기가 60도면 얘는 몇 도야? 120도잖아 이거. 얘로 또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 써볼게. 그치? 첫 번째 코사인 법칙 한번 썼고, 두 번째 여기서도 4의 제곱 16이지. 이놈의 제곱 16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B 곱하기 끼인가의 코사인. 코사인 120도는 아까 전에 우리 암기하자 이랬잖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120도는 좀 암기를 해야지 이제. 그치? 그러면 여기서 A제곱 B제곱 플러스 AB 빼기 16 0 나오지. 그렇지? 두 개씩 나왔잖아. 연립하는 얘기고, 지금 문제는 면적 구하는 거지. 봐봐. 여기서 요 두 식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의 면적은, 요 평사는 요 일반적인 요 사각형, 요 면적 꼭 쓸 거야. 2분의 1 들어가지, 이거? 2분의 1에 두 대각선의 길이잖아. EA, 그 다음에 EB, 그 다음에 끼인 각에 뭐였니? 사인값 주셨잖아. 사인값. 사인 60도. 그러면 여기서 이거만 하면 되네. 얘는 약분하면은 EAB에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약분하면은 루트 3의 AB, 요게 바로 면적인데, AB는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지. 변변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1에서 2 빼면 되잖아. 변변 빼면. 얘에서 얘 빼면, 밑에서 얘를 뺄게. 밑에서 얘를 빼면은 EAB 마이너스 7. 그러니까 AB는 2분의 7이네. 여기다 2분의 7 집으로 하면 답 나오겠네. 되니? 이게 좀 특수한 문제야, 이게. 평사니까 자꾸 평사의 면적 공식을 떠올리지만 얘는 그게 아니지. 우리가 평사의 면적을 하려면 반드시 뭘 찾아야 돼? 이 각을 알아야 돼. 이 각을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사각형이 다 성립이 되는 거잖아. 그치? 대각선의 길이 알고, 얘는 딱 대각선의 길이하고 요 각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되지. 그치? 쉽지가 않아, 문제. 됐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요일에 마저 진도를, 일요일에 등비까지 다 끝낼게.